습지 37쪽의 통치체제의 정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사에서 가장 시대마다 중요한 게 바로 여기 통치체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통치체제는 중앙과 지방, 그 다음에 군사제도, 그 다음에 뭐 관리등용제도 이런 통치에 관계된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는데 여기 통치체제의 정비라고 하는 것은 통치체제의 완성 이런 개념으로 봐서 이건 대부분이 왕의 업적 중에서 성종의 업적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왕들이 업적할 때 살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통치체제를 정비한 성종이 이런 것들을 경국대전에다가 경국대전에 수록을 해서 나라를 통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 정치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의 중앙 통치제도는 왕 밑에, 여기 보면 지금 왕 밑에 의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아래에 2호 예병 형공해서 이렇게 6조가 있지요. 6조. 그래서 일단 중앙 시스템은 의정부와 6조인데 의정부 정치를 의논하는 부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의논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최고 권력기구예요. 최고 권력기구. 이 의정부에는 3정승이 있었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세 사람을 재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정부의 3정승은 최고 권력기구의 핵심 인물들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을 했으면 이 결정된 것을 실행해야 되겠죠. 이 실행하는 부서가 바로 2조, 호조해서 6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외에 의정부와 6조 외에 기타 중앙정치기구를 살펴볼 건데, 일단 여기에 보면 3사라고 되어 있는데 3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기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헌부, 그 다음에 사간원, 그 다음에 홍문관, 이 세 기구를 묶어서 3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잠깐 여기에서 여러분들 고려시대에도 3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금을 계산하는 곳이었으니까 고려와 조선의 3사는 전혀 다른 그런 기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사헌부인데, 자, 사헌부라고 하는 이 부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관리들이 비리를 저지르는지 이런 것을 감찰하는 곳이에요. 고려시대에 뭐하고 같아요? 고려시대의 어사대와 같은 어떤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사헌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관원을 살핀다, 감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풍속, 어지럽게 하는 풍속을 바로잡는다,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사헌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간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간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을 맡았다 그 소리예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간인데, 고려시대 할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단어인데, 이 간이라는 것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으신 분의 어떤 그 잘못을 논박하는, 반박하는 어떤 이러한, 그렇게 해서 논쟁을 하는 이런 부서가 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윗분들이 잘못을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독점과 부정, 부패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이들이 논쟁을 통해서, 이 논박하다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사는 대개 이제 언론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간원은 바로 윗분들의 국왕과 또는 대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간원이고요. 홍문관은 우리 지난번에 성종임금님 할 때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세종대왕의 치편전을 계승을 해서 홍문관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이 두 곳은 둘 다 여기 있는 것처럼 왕이 물을 일에 대비한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문기관이에요. 그래서 왕이 물을 일에 대비한다. 그래서 왕을 가르치는 어떤 경연에도 참가한다
라고 하는 것이 홍문관이었고, 그래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부서는 공통점이 언론기관이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부패와 독점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기구로 또 살펴보시죠. 승정원. 여기 승이라고 하는 것은 계승하다, 이어주다, 뭐 이런 뜻이어서 왕과 신하들의 중간에서 이 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승정원이에요. 그래서 승정원에 가장 높으신 분이 도승지이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승지들이 있어서 오늘날의 비서실장, 뭐 비서, 청와대 비서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승정원은 국왕 비서기구로서 활동을 하였고, 의금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직속 사법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금하는 일에 대해서, 금지하는 일에 대해서 국가에서 금지하는 일, 이거는 바로 범법행위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일을 하는 곳이 의금부. 그런데 이거는 국왕 직속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라고 보면 되죠. 아니면 아까 앞에서 여기 3사라고 하는 것은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거니까 이것은 왕권의 견제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 이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을 강화하는 기능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춘추관이라고 하는 것, 춘추라는 것은 봄,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봄, 가을이 가면은 왜 어른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춘추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자 봄, 가을을 몇 번이나 지내셨나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역사서를 편찬하는 바로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하는 그리고 또한 보관까지 하는 곳이 춘추관이라는 곳이었고 한성부는 지금의 서울시청 생각하면 돼요. 서울시청. 그 다음에 성균관은 국립대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지방으로 넘어오는데요. 자, 조선은 8도예요.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었어요. 지금에 있는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8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도 밑에는 부, 모, 군, 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8도에 파견하는 오늘날 도지사에 해당되는 것이 관찰사예요. 그래서 관찰사는 여기 지방의 수령들을 감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고 수령은 각 고을의 행정과 사법과 군사권을 오늘날처럼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시대여서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각 지방의 수령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전국을 8도로 나눴어요. 8도에는 관찰사를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자, 부모 군현의 수령을 파견하였는데 이거 보면 모든 자, 고려시대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서 파견된 곳을 주현이라고 했고요. 파견되지 않은 곳을 속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뭐가 많아요? 그쵸, 속현이 많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에는 속현에는 향리가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고려시대의 향리와 달리 조선시대의 향리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수령이 통치를 하고 그 수령을 보좌하는 그 다음에 실무를 처리하는 그래서 고려시대의 향리에 비해서 권한이 약화된 것이 고려의 향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수령이 앉아 계시죠?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향리예요. 향리. 2호 예병형 공 그래서 2방 호방 그래서 6방이라고 하는데 이 6방이 바로 향리이고 여기 보면 지금 수령 앞에 앉아 있잖아요. 앞에 앉아 있어 관아 앞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리를 아점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기 수령과는 뭔가 수준이 달라 보이죠. 그래서 격화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지 될 것이 뭐냐. 유향소 향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향촌, 이 향은 다 향촌이에요. 향촌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예요. 향촌에 머물러 있는 장소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지방 양반으로 구성된 향촌 자치기구 그랬는데 자, 지방의 양반은 둘로 나뉘어져요. 과거를 치러서 중앙관리로 가거나
아니면 지방에 그냥 남아있거나, 그런데 지방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향리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지방의 양반으로 남아있는데 이 양반들이 자기 고향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이는 장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머물러서 얘네들이 뭐를 하느냐? 수령을 보좌해요. 우리 고을에 온 수령은 우리 고을에 대해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그래서 우리 고을 토박이들이 수령을 같은 급의 양반으로서 보좌를 하고, 그 다음에 수령이나 향리가 뭔가 비리를 저지르는지 이거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유향소. 그래서 수령이 있는 곳을 관아 또는 관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파견된 거고, 그러면 고향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지금 하나의 자치구가 있는 것을 향청이라고도 얘기를 한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자, 도에서 관찰사가 여기 수령 지방관들을 감독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지방 행정을 맡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향리들이 이들을 돕죠. 그리고 실무 행정을 하죠. 그런데 이들이 뭔가 잘못을 하나를 유향소에 이런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수령을 자문하거나 또는 돕거나 감시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조선의 지방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려의 군역과 군사 조직은 다른 시대처럼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평민 남자들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는데 중앙군 5위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육군과 수군으로 이렇게 배치되었답니다. 자, 관리 등용 제도를 보면은 과거와 음서와 천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과거의 종류는 문관을 뽑는 문과시험, 무관을 뽑는 무과시험, 고려시대에는 없던 것이 하나 생겼죠. 기술관을 뽑는 잡과. 자, 그런데 자 여기 조금 더 추가시켜야 될 것이 학습지 밑에 조그마한 것으로 있을 거예요. 자, 문과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들은 탐관오리의 아들, 재혼한 여자의 자손, 여기는 아들이 아니라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서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문과 시험은 못 치러요. 문과 시험을 못 치른다라는 것은 무과나 잡과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잡과라고 하는 것은 기술관들인데 통역하는 사람, 법률, 의사겠지. 이거는 천문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과거가 잡과예요. 자, 자격은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농민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 등용의 방법의 천거라고 하는 것이 고려시대엔 없는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천거의 특징이 무엇이냐? 추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추천은 추천인데 아무나 과거 시험도 안 친 사람들은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기존의 관리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를 치러서 관리로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년상을 치르고 그러다가 뭐 오늘날처럼 발령내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우리 고향에 머물러 있고 국가에서 잊어버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고을에 온 사또가 우리 동네 보니까 예전에 관리였던 이 사람이 있는데요 하고서 추천하는 식의 방법이 천거라고 하는 거예요. 음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품 예상의 자제로, 그 다음에 이거 과거 치르지 않고 이품 예상의 자제가 과거 치르지 않고 올라가는 건데, 고려시대에는 몇 품이었어요? 5품이었었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대상이 축소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이거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히려 승진도 제한을 받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기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립대학에 성균관이 있었어요. 국립대학에 성균관이 있었고요. 이거 역시 교육은 유학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서울에는 사부학당, 동서, 남, 북 네 방향에 이렇게 사부학당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고요. 역시 여기도 유학교육을 가르쳤네요. 자, 초등교육에 해당되는 것이 서당이 있었다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통치체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사림과 붕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